안녕하세요. 하얀동안 크리에이터 제이입니다. 애플의 매직 키보드는 호환성은 물론 아이패드의 사용자 경험을 확장시켜주는 제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높은 완성도는 만족스럽지만 애플 프리미엄을 적용한 40만원대의 가격은 구매를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용자 경험은 유지하면서 조금 더 현실적인 가격대의 제품을 찾아보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 로지텍에서 매직 키보드와 아주 유사한 제품인 콤보터치를 출시해서 구매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두 제품의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세한 장단점 비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제작 및 제품 지원 없이 순수 내돈내산한 솔직한 리뷰 영상을 구성했으며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혹시 매직 키보드 언박싱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전에 올린 리뷰 영상을 봐주시고, 로지텍의 콤보터치는 제품에 포장과 봉인이 없어서 언박싱 없이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색감은 엷은 회색의 매직 키보드의 스웨이드 같은 재질은 아니고요. 질감이 느껴지는 천으로 외관이 마감되어 있습니다. 키보드는 무광의 플라스틱 재질이고 글씨는 매직 키보드와 마찬가지로 빛이 들어오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로지텍의 터치 콤보는 아이패드를 보호할 수 있는 케이스 형태의 구성인데요. 아이패드의 옆면을 거의 감싸고 있어서 물리적인 버튼들의 위치엔 어떤 버튼인지 알 수 있게 작은 표식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카메라가 위치한 곳은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주변부는 부드러운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디테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애플 펜슬을 탈부착하고 충전하는 곳은 원활한 사용의 이유로 보호가 안 되고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여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덮개는 탄성이 약간 있는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이고 옆면은 부드러운 고무 재질이었습니다. 천으로 덮인 키보드 쪽도 덮개와 마찬가지로 딱딱했습니다. 스마트 커넥터와 접촉하는 폭업핀의 위치는 동일했으며 덮개와 키보드가 일체형인 매직 키보드는 부착과 동시에 사용 가능했는데요. 이 점은 탈부착식 키보드 구조인 콤보터치와는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아이패드의 마이크 중 하나가 경첩이 있는 부분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매직 키보드 사용 시 이 마이크가 가려지지 않지만 터치 콤보의 케이스를 씌운다면 이 부분이 가려져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매직 키보드의 무게는 691g, 터치 콤보는 762g이었고 12.9인치 아이패드를 부착 시에는 각각 1376g, 1448g으로 터치 콤보가 72g 더 무거웠습니다. 강화 유리를 부착하지 않고 두께를 측정했을 시 매직 키보드의 경첩 부분은 16.03mm, 반대쪽은 15.67mm가 나왔고 터치 콤보의 경우 경첩 부분은 18.68mm, 반대쪽은 17.77mm로 측정되었습니다. 키보드의 높이는 터치 콤보가 미세하게 높았고 이 부분은 손으로도 느껴졌지만 확연하게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매직 키보드는 쉽게 먼지가 묻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주일 정도 사용하면서 먼지가 더 쉽게 눈에 보였고 털어내도 일부 남아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물로 잘 못 닦아내면 먼지와 물이 만나서 얼룩이 남을 수 있는데요. 터치 콤보의 경우 천의 조직 사이로 미세먼지들이 낄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검은색이 아니라 눈에 쉽게 보이지 않았고 어느 정도의 방수 능력도 있어서 액체가 묻었을 때 바로 제거 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양념이나 소스 종류가 묻는다면 조직 사이에 남아있을 가능성은 있어 보였습니다. 매직 키보드와 콤보터치는 동일하게 키보드에 작은 틈새가 있는데요. 외부나 현장에서 일정 기간 사용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먼지가 쌓일 수 있다는 점은 좋은 타건감을 얻기 위해선 희생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트랙패드도 키보드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틈이 있었고 트랙패드의 재질이나 눌렀을 때 감촉은 두 제품 모두 거의 유사했습니다. 초기 설정은 약간 달랐는데요. 연결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매직 키보드와는 달리 콤보터치는 로지텍 컨트롤이라는 별도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앱을 통해서 키보드 펌웨어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한 후에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했습니다. 그 후에는 일반 설정에서도 매직 키보드와 동일하게 설정 값들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키보드의 전체적인 폭은 크게 차이 나지 않았는데요. 매직 키보드는 경첩에서 약간 떨어져 있었지만 콤보터치는 전반적으로 경첩에 더 가까웠고 그 위에 단축키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키보드를 꽉 채우는 구성이었습니다. 방향키의 디자인과 구성은 거의 동일해 보였고 나머지 자판들도 색만 다를 뿐 모양과 크기는 거의 같아 보였습니다. 키보드의 타건감은 유사했지만 매직 키보드의 타건감이 좀 더 균일하다고 느껴졌고 뚝뚝 치는 소리와 자판의 눌림 또한 개인적으로 매직 키보드 쪽이 좀 더 선호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콤보 터치의 경우 조금 더 경쾌한 소리가 났었고 자판에 눌리는 느낌이 키마다 다르다는 느낌을 받아서 덜 균일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저의 경우엔 특히 K와 W의 자판에 느낌이 고장나기 직전의 자판처럼 키가 먹은 느낌이 났었고 초기 물량이라서 뽑기를 잘못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트랙패드의 경우엔 터치 콤보가 매직 키보드보다 확연하게 넓었습니다. 매직 키보드는 가로 98.5mm, 세로 50.35mm였고 터치 콤보는 가로 112.56mm, 세로 57.62mm였습니다. 두 키보드 모두 동일한 손동작을 지원했었고 같은 설정값에서 터치 콤보를 사용했을 때의 포인터가 매직 키보드보단 개인적으로 살짝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덮개의 경우 키보드를 열 때 두 제품 다 어느 정도의 힘이 필요했는데요. 매직 키보드의 경우 열리는 부분에 살짝 손가락을 거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터치 콤보의 경우엔 키보드를 열 때 조금 더 요령이 필요했습니다. 바닥에 놓은 상태에서 키보드를 열 때에는 두 제품 다 쉽진 않았습니다. 매직 키보드의 경우 화면의 경첩이 3분의 1 지점에 위치해서 각도 조절 시에 화면의 중심에서 크게 멀어지진 않았지만 콤보 터치는 킥스탠드를 이용해서 각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각도 조절 시에 화면의 중심이 많이 멀어졌고 아이패드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면적 또한 증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화면을 눌렀을 때 매직 키보드의 경우 경첩 주변을 눌렀을 때는 괜찮았지만 화면의 제일 위쪽을 건드렸을 경우 약간의 진동이 있었고 터치 콤보의 경우 잔떨림은 없었지만 화면의 상단을 눌렀을 경우 경첩의 모양 때문에 키보드의 위쪽 부분이 살짝 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패드만 잡고 들었을 경우 매직 키보드는 안정적으로 붙어 있었고 키보드의 모양도 그대로 유지되어서 바로 내려놓을 수 있었지만 터치 콤보의 경우 자력으로 키보드를 단단하게 잡고 있었지만 경첩이 각도를 유지하지 않아서 공중에 덜렁거렸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사용하다가 반대쪽으로 접을 수 없는 점은 두 제품 모두 동일했습니다. 외부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에겐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매직 키보드보단 콤보 터치가 책상의 면적을 더 많이 차지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듯 매직 키보드의 경우엔 작은 책 위에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콤보 터치는 킥스탠드와 아이패드의 하단이 바닥에 닿아야 하고 키보드도 어느 정도 표면에 맞닿아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매직 키보드는 쿠션이나 무릎 위처럼 불균형한 표면에 올려놓아도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했지만 터치패드는 이러한 상황에 올려놓고 사용하기에는 개인적으로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두 제품 다 수직 모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문서 작업을 할 때 많이 아쉬웠습니다. 야외에서 들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콤보 터치가 더 편했는데요. 매직 키보드의 경우 아이패드를 탈착 후에 보호 케이스 없이 바닥에 놓던가 손으로 들고 키보드를 접은 후에 그 위에 아이패드를 포개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닥에 놓았을 때 뒷면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카메라가 튀어나와 있어서 아이패드의 뒷면이 약간 떠 있는 상태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많이 불편했습니다. 콤보 터치의 경우 키보드를 탈착한 후에 반대로 뒤집어서 아이패드에 부착하면 휴대하기에 굉장히 편했고 안정적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호 케이스가 튀어나온 카메라의 높이를 상세해서 바닥에 놓았을 때 뒷면이 뜨지 않았고 킥스탠드를 사용하면 키보드 없이 세워서 화면을 볼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비슷하지만 경첩의 구조 때문에 실제 사용 시에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요. 스케치보단 차 안이나 좁은 공간에서 올려놓고 문서 작업을 하기엔 매직 키보드가 확실히 사용하기 편리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원하시고 스케치 작업을 자주 하고 현장에서 들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신다면 그리고 넓은 곳에서 문서 작업을 자주 하실 수 있는 경우라면 유동성이 높은 터치 콤보가 실생활에선 더욱 편리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평소보다 긴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끝까지 보셨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상 하얀동안 크리에이터 제이였습니다.